하나, 둘, 셋. 잘 들리세요? 꽃 너무 예쁜 거 주셔가지고, 예, 마음에 다 담았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나이가 내가 제일 어리다 하시는 몇 살이세요? 26요? 자, 26보다 어리다. 몇 살이세요? 24살이요? 자, 24살보다 어리다. 몇 살이세요? 23살요? 몇 살요? 21살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올라오세요. 예, 올라오세요. 자, 꽃 선물 드릴 테니까요. 악수 한번 하고요. 사진 한번 찍어야 한대요. 네,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네. 네, 꽃 너무 예쁜 거 주셔서요. 이 꽃을 저 혼자만 기쁘면 꽃이 속상할 것 같아서 기쁨을 2배로 나누는 방법을 금방 생각하니까 누구한테 드리면 제 마음에 담고 우리 사장님도 기쁘고 2배 됐잖아요. 그래서 꽃값 2배 한 거죠. 예, 자,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 예, 4월 1자 유 다이아몬드 손재호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예, 여기 우리 이동철 사장님, 또 이창원 사장님, 박수민 사장님, 뭐 많은 우리 리더 사장님들이 존경하는 리더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신 곳인데요. 제가 오늘 지금 저희 세미나 하고 있어요. 예, 세미나 하고 있는데 많은 곳에서 게스트 스피치 요청을 했는데 제가 다 캔슬 났거든요. 왜냐면 제가 세미나 해야 되니까 못 가잖아요. 근데 우리 이동철 사장님 이쪽 우리 제 그룹이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뭐 고민 안 하고 오케이. 예, 그래서 뭐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예, 부모님 계신 곳에 가는 건데, 그죠? 예, 그래서 왔고요. 펑션 때 어떻게 좋으셨어요? 컨벤션 때? 저는 무슨 얘기하고 내려온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네 하고 동영상을 계속 돌려봤거든요. 아, 내가 이런 얘기했구나. 너무 떨어가지고요. 전 직업이 강사입니다. 강사. 그러니까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거기가 너무 떨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연습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막 있잖아요. 예. 다이아몬드 막 이렇게 우리 왜 차 타고 가면서 미친놈처럼 막 다이아몬드 막 스피치 연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진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저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고요. 오늘 혹시 이 자리 처음 오시는 분들 계시죠?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예, 계실 줄 믿습니다.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1시간 정도 이제 스피치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아메이가 기존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메이라는 게요. 우리 다 잘 살고 싶어 해요. 그죠?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좀 10년 후, 20년 후 미래가 좀 밝았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살기가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다 가집니다. 그런데 마땅한 도구가 사실 없어요.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뭔가 미래에 대한 어떤 기회를 발견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사업을 이제 결단하시고 진행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도약의식이 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뭔가 이렇게 열정을 내는 시간. 그런 어떤 모멘텀의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럴 수 있는 동기가 되는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이번 유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15년 만에 유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15년 동안 유핀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욕이죠? 예, 그죠? 근데 저는 15년, 그러니까 에메랄드를 2001년도에 제가 에메랄드가 됐어요. 예, 2001년도 되고 15년 만에 유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아메 안에서는 성적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이 훌륭한 성적이 아니라고요. 근데 웃긴 건 있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굉장히 부러운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아메이의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도구가 다른 거라니까요. 도구가요. 저 아메이 안에서 되게 느려. 제가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요.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가면 저는 핀이 에메랄드예요. 다이아몬드 사장님, 수석 다이아몬드 사장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인사해요. 손정호 사장님 강의 듣고 제가 비전을 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와, 막 인사를 하는데요. 가슴에서 밀려오는 그 싸함. 예. 그걸 견뎠어요. 예. 물론 내가 열심히 안 하고 막 이렇게 열정을 그분보다 더 못 냈던 게 원인인 거죠. 아니 얼마나 공정합니까? 그러니까요. 열심히 일찍 하고 먼저 하고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어요, 제가요. 예. 자, 어쨌든 그렇게 아메이 사업을 제가 26에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요. 저는 이제 대학을 9년 만에 졸업을 했거든요.
왜요? 공부가 좋아서요? 아니요. 예. 그러니까 1년 학교 다니고 1년 휴학해서 학비 벌고 1년 학교 다니고 1년 휴학해서 학비 벌고 이런 게 9년 걸리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3학년 휴학을 하고요. 예. 4학년 이제 등록금 벌려고 3학년 마치고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하고 이제 그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일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IMF 후유증 이제 쫙. 예.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어지니까 자녀들도 일터로 막 나가잖아요.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다가 일을 못 구하고 있다가 PC방이 막 생겼거든요. 그때 PC방이요. 뭐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막 나오면서요. 예. PC방이 막 생기면서 아 저기서 일해야 되겠다. 컴퓨터도 마음대로 만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력서를 9군데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놈 PC방이 알바생을 구하는데요.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아니면 뽑질 않아요. 취직해요. 전 스펙의 쓴맛을 PC방 취직할 때부터 봤어요. 제가 전공이 뭐냐면 조경학이거든요. 경북대학교 조경학과를 나왔는데 아무도 안 뽑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거야. 전공이 문제인 거야. 그래서 10번째 낼 때는요, 제가 경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휴학 중 이렇게 적어냈거든요. 뭐 확인해볼 길이 없어요, 그 당시는요. 예. 원서, 이력서 내고 3시간 만에 전화 와요. 그래서 뽀로록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풍치 좋으신 사장님이 서 계신데요. 딱 보자마자 한 말,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야, 자네 컴퓨터 잘하게 생겼네. 와. 그래서 야, 세상은 이게 그 솔직하게만 살아가서는 안 되는구나. 예. 일명 학력 위조죠. 그래서 PC방에서 이제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저한테 아메이를 알려주신 분이 그 PC방 사장님이세요. 예. 9번의 이력서를 날려버린 그 PC방 사장님들을 저는 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아메이 몰랐을 거 아니에요. 예. 그 PC방에서 취업을 해서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한 3달 동안은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저한테. 아무 얘기 안 하다가요. 3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슬슬 이제 이렇게 손길을 뻗치기 시작하시는 거죠. 예. 뭐, 아미 알아? 뭐,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뭐, 이상한 잡지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 뭐 계시는 박사님인데, 뭐, 연봉이 5억이고, 막 이래요. 저 알바 해갖고 얼마 받았냐면 50만원 받았거든요. 근데 연봉이 5억이고, 막 이래요. 너도 벌 수 있대요. 세상에나 50만원 주면서 5억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사장님이.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정말 독하다, 다단계 하는 사람들. 50만원도 등쳐먹으려고 그러는 모양이다. 막 이 생각에 3달을 제가 도망 다녔어요. 예, 어떻게 도망 다녔냐면,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 야간 아르바이트 할 때가 제일 괴로워요. 그 PC방은 주간, 야간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야간 알바 할 때는요, 손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입구 이렇게 계산대 앞에서 그냥 앉아서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오시면, 입구 여기에 탁 앉으세요. 그럼 여기는 출구가 없어요.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된 계산대예요. 여기 앉으시는 거죠. 계속 얘기해요. 막 2시간, 3시간 동안. 미치겠어요. 막. 그래서 요령이 생겨갖고요. 한 일주일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이제 저 나름대로도 이제 삶의 방식을 터득하게 되잖아요. 사장님 찻소리가 딱 나면, 바로 그냥 그 PC 앞에 딱 앉아서 드라이버로 뜯기 시작해요. PC를요. 고장 안 난 PC인데 계속 뜯는 거죠. 그래서 고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덜 됐나 이러시면, 이거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막 한 2시간 하다 보면 가세요. 그럼 이제 원상복구, 다시 와서 앉아있고, 이걸 수도 없이 했어요, 수도 없이. 그래서 한 3달 동안 저한테 후원을 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포기죠, 반포기. 예, 뭐라 그러셨냐면, 제모야, 너희 학교 도서관에 가서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된 책 3권만 읽어봐라.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너한테 다시는 얘기 안 할게, 그러셨어요. 그게 저희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에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게 된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 26살짜리 저한테 아메이는 뭐였냐, 왜냐면 갖고 있는 선입견이 피라미드고요. 다단계도 아니고 피라미드고요. 하면 큰일 나고요. 저거 하기 시작하면 학생들이 맛보증을 쓰고요. 그 학자금 대출 서로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날려서, 그때 대구 지방에 있는 학교 몇 개에서요. 근 한 100명 가까이가 그렇게 하다가 한 명이 자살했어요. 그게 이제 PD수첩, 아니 그 당시 PD수첩이 아니죠. 그것이 알고 싶단가? PD수첩이었나 그때? 하여튼 이런 시사 고발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나와서 어떻게 했냐면 쭉 막 음성 변조하고 막 이렇게 놨다가 변조 안 하는 게 하나 딱 있어요. 그게 아메이 로고예요. 예. 그 아메이 로고는 정확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게 다 아메이라고 생각한 거죠.
지금에 와서는 그게 얼마나 편파 방송인지 이제 알아요. 근데 그 당시는 대학생이잖아요. 순수하게 그냥 정보를 받아들이는 나이란 말이죠. 아, 저게 암행이구나. 큰일 나는 거구나. 근데 우리 사장님이 하고 있어서 의아하긴 했는데 뭐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라고 치부하고 있었는데 자꾸 저한테 마의 손길이 뻗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장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너희 학교 도서관에 가서 네트워크 마케팅 책 3권만 읽어보래요.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진짜 대단하다. 내가 학교 가서 확인해보면 금방 뽀록날 거짓말을 왜 하시지? 첫 번째 이 생각을 했고요. 진짜 가서 확인해갖고 확 그냥 뭐 이 생각도 했고요. 그러다 그냥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러고 말았는 거죠. 나는 끝. 우리 사장님도 끝. 이게 끝이었어요. 예. 근데 우연찮게 이제 학교 앞에서 친구랑 약속을 한 적이 있거든요. 도서관 앞에서. 사람인 게 되게 신기해요. 까먹고 있던 게 도서관 앞에 탁 가니까 아, 사장님이 그 얘기 했었지. 이게 탁 떠올라요. 그래서 호기심이 있잖아, 호기심. 그래서 친구랑 만날 시간도 좀 남았겠다. 1층 검색대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1층 검색대에다가 네트워크 마케팅 한 칸 띄우고 아메이라고 딱 쳤어요. 도서관에. 저희 학교 국립대학이거든요. 도서관 꽤 커요. 혹시 하는 마음에 쳤는데요. 엔터키를 딱 친구와 동시에 제가 제 의심의 반이 확 날아가 버린 거예요. 책이 주르륵 나와요. 수백 건이 나오는 거예요. 헉! 뭐야? 있단 말이야, 이게 진짜. 그래서 제가 막 초점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친구랑 약속이고 뭐고 있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적어가지고요. 3층 경제경영학 코너에 그 책이 있대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3층 경제경영학 코너. 책이요. 저희 학교 도서관, 이제 그 학교 도서관 이게 벽면에 여기 중간 요만큼 있잖아요. 요거 반 정도가 다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 서적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전공이 조경학인데요. 제 전공이 1979년도에 들어온 학문이에요, 한국에. 제 전공보다 더 많아요, 책이. 조경학이라는 게 그래도 아무리 늦게 들어왔어도요, 한 대학의 한 과를 이루고 있는 학문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책이 더 많다라는 거는 이거보다 연구를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에요, 홀려는 것 같아요, 어디에요, 진짜. 거기에서 암이라고 써있는 책만 3권 뽑은 거예요. 예, 뽑아가지고 집에 가서 그 책을 한 권 다 읽고 2권 읽기 전에 제가 2권 다 읽기 전에 비전을 봤어요. 거기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이 일은 만 20세 이상, 지금 19세죠. 그때 만 20세였거든요.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1년 정도만 제대로 하면, 중요한 건 제대로 해요. 1년 정도만 제대로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나온대요. 근데 이 100만 원이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요,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면서 나온대요. 대박. 여러분들 지금 100만 원이면 커요, 작아요? 그죠?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작아요, 그죠? 예, 안 커요. 예. 그 당시 저한테는 100만 원이 되게 큰 돈이었어요. 알바해서 얼마 벌었다고요? 50만 원. 알바 2배인데요? 근데 요거 1년 정도만 해서 4학년 딱 하면, 딱 복학하면 4학년 1년 동안에 100만 원이 매달 나오는 거잖아. 알바 안 해도 되잖아요. 대박이다, 이거. 상속이고 뭐고 저는 하나도 소용없고 그냥 매달 나온대요, 100만 원이. 그 전에 너무 큰 비전이었어요. 예. 그래서요, 1년만 해보자. 책대로 1년만 해보자. 제가요, 참 이게 그 운명이라는 게 있나 봐요. 제가 집이 되게 가난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비를 그 정도로 대고 다니는 형편이었으면 되게 가난했겠죠.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 말을 잘 안 믿거든요. 사람 말을 되게 안 믿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가난하신 분들 만나보시죠. 고집 되게 세시잖아요. 사람 말 되게 안 들으시거든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 내가 확인해 본 거 아니면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저한테는 그거와 반대되는 하나의 뭐죠? 그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성격이 활자 맹신주의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글로 돼 있는 거는 굉장히 맹신해요, 제가. 예. 그러니까 이게 책에 써 있으니까 그거 우리 사장님 맨날 했던 얘기일 거거든요. 근데 책에 딱 보는 순간 이게 확 눈이 띄는 거죠. 그러니까 후원할 때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 말을 듣고요, 어떤 사람 말 하나도 안 들어요. 이거 글만 봐요, 글만. 저는 그런 부류였죠. 예. 사장님이 저한테 책을 줬거나 아예 그랬으면 좀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계속 말만 하니까 와서 잡지도 보여주고 안 줘요. 표지만 보여주고 갖고 가요, 맨날. 한 개 놔둔 적이 없어, 나한테. 실수하신 거죠. 예, 뭐 어쨌든 그랬거나 저랬거나 그렇게 이제 1년만 해보자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예. 그 처음에 할 때 참 재밌었어요, 전요. 스폰서가 누구예요? PC방 사장님이잖아요. 이런 강의 세미나가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근무해요. 그럼 사장님이 근무수고 제가 여기 와요. 예. 그리고 이제 오해 많을 때 이제 제 근무가 걸려요. 그럼 사장님이 근무수고 제가 여기 와요. 석 달 그렇게 하니까 사장님은 그만두더라고요. 저만 남아요. 미팅이 그래서 중요해요. 예, 진짜요. 여러분들 뭐 애기 본다고 이렇게 스폰서들 나가 계시고 이런 거 있죠. 저는 그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요.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파트너를 합치고 첫 파트너 제가. 저희 사장님의. 그러니까 애지중지. 그래서 미팅 가고 막 모든 배려를 다 하신 거예요, 저한테. 근데 결국 석 달이 있으니까 그분은 그만두시는 거죠. 예, 미팅 속에 없으니까. 미팅 속에 석 달 동안 있었던 저는 무럭무럭 자라서 확신을 확 봤던 거고요. 예,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저 사장님이? 예, 그죠? 그 미팅이 진짜 답이에요, 미팅이요. 수많은 리더사님들이 미팅이 답이라 그러죠. 잘 안 될 때 있어요, 암에 하다 보면. 고민될 때 있거든요. 그래도 미팅 안에서 고민하라 그러거든요. 저는 이유를 그걸요, 암에 하고 석 달 만에 알았어요. 예, 석 달 만에. 그렇게 참 재미있게 사업을 했습니다. 저는요, 스폰서가 그만두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스폰서 집에서 홈미팅을 한 3-4번 하다가 스폰서 그만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위에 상위 플래티넘 사장님과 이제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제가 홈미팅을 했어요. 9%대요. 예, 9% 때부터. 왜? 이건 내 사업이니까요. 확실하게 하나 딱 가지고 있었던 건 이건 내 사업이다. 라는 생각이 확고해진 거죠. 9%부터 이제 홈미팅을 하는데요.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자취방에 홈미팅을 하는데 제 첫 파트너가 누구냐면, 제 1년 후배. 그러니까 저는 조경학과 93학번, 걔는 94학번. 1년 후배. 완전 둘이요. 집도 상주고, 저는 김천이고, 둘 다 뼈저리게 가난하고요. 웃긴 게 형제가 있는데, 저도 형제가 성이 달라요. 어머님이 결혼을, 이제 아버님이 결혼을 몇 번 하셔서, 걔도 형제가 성이 달라요. 똑같아요, 가정 형편이. 그 얼마나 친하겠어요. 예, 둘이 꼭 붙어 다니는 후배가 하나 있거든요. 의형제 같은 형제예요. 임마가 내가 회원가입하고 나서 바로 불러가지고 바로 설명을 하니까 바로 그냥 형아가 하는 거 해야지 뭐 도장 찍어가지고 바로 가입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랑 저 그리고 이제 후원을 한 명씩 했는데요. 누구를 했냐면 저는 제 여자친구, 얘는 지 여자친구. 그래서 4명이 이제 홈미팅을 하는 거예요. 조경학과 93학번, 저랑 제 후배랑 둘 다 CC예요. 과 CC. 그래서 조경학과 93학번, 걔 94학번, 저희 와이프 95학번, 걔 와이프 96학번. 나이가 제일 많아, 제가. 예. 그래서 홈미팅 하는 거예요, 이제. 스폰서 이제 상위 플래티넘 사장님 초대를 했거든요. 가관이죠. 나도 어리다 그랬는데. 가보이. 조만한 애들 4명이 앉아요. 그렇게 홈미팅을 했던 거예요. 예. 참 스폰서도 웃겼을 거예요. 예. 이게 나이가 점점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게. 99년도에 제가 사업을 처음 할 때요, 미팅장에 딱 나가잖아요.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제일 어렸어요. 예, 제일. 저희 스폰서랑 제가 첫 미팅을 갔을 때가 생각나요. 제가 어떻게 갔냐면, 여름이었거든요. 머리는 3-4일에 한 번을 감아요, 제가. 예, 샴푸 아까우니까. 예, 모자를 쓰고 다니고, 항상. 그 다음에 이제, 발부터 얘기 드려야 되겠구나. 발은 그 쪼리 아세요, 쪼리? 예, 이렇게 엄지발가락 쑥 나오는 쪼리. 예, 그거 신고요. 바지는 여름이니까 반바지. 근데 그냥 반바지로 파는 반바지가 아니라 청바지 오래 입다 보면 해지니까 그걸 잘라서 입은 거. 그리고 꼴에 멋은 낸다고 이제 시로라기 이렇게 막 빼가지고요. 이렇게. 그거 있고요. 위에는 흰 티. 흰 티인데 흰 티도요. 한 벌에 5만 원 하는 흰 티가 있고 5천 원에 2벌 하는 흰 티가 있어요. 근데 한 벌에 5만 원 하는 흰 티랑 2벌에 5천 원 하는 흰 티랑 차이가 뭐냐 하면 2벌에 5천 원 하는 흰 티는 한두 번만 입으면 목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티를 살 때는 반드시 목만 봐요. 꽉 졸리는 거예요. 예, 안 졸리는 건 절대 안 입어요. 그 징크스예요. 예. 목이 이렇게 늘어나 있으니까 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걸이를 하나 하죠. 목걸이 이렇게 목걸이. 그리고요 머리는 잘 안 감으니까 모자를 딱 써요. 그런 친구가 저기서부터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양옆에서 다 쳐다봐요. 저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같이 모시고 온 스폰서도 쳐다봐요. 저 한번 쳐다보고 스폰서 한번 쳐다보고 그렇게 강의로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예. 그랬던 그 26살짜리 총각 청년이 다이아몬드 된 거죠.
아메이는요, 제가 참 좋았던 거 뭐냐 하면 계급장 띄고 싸울 수 있는 곳이라서 참 좋았어요. 계급장이 필요 없잖아요, 여긴요. 그 전에 뭘 했든, 학력이 높든, 낮든,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전혀 필요가 없어요, 여긴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매력이었어요. 예, 지금도 저희 파트너 사람들한테도 말해요. 아메이가 주는 가장 큰 기회는 그거라고요. 저는 지금 하는 일이 그 미래아 비전이라는 그 청소년, 그 다음에 대학생들 진로 찾아주고 취업 컨설팅 해주는 회사를 운영합니다. 취업하는 4학년, 대학 4학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스펙이에요. 근데 그 스펙이 필요 없잖아요. 너무 좋아요, 여기가. 예. 제가 그렇게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홈미팅을 시작하면서요, 돈이 없어가지고요, 칠판 살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새마을금고, 전국 새마을금고에 가시면 달력이 있어요. 새마을금고 달력이 제일 길어요. 뒤로 딱 돌리면 12번 STP를 할 수 있어요. 예, 저 그걸로 했어요. 동네방네 찾아다니면서 금고 달력 다 주워와가지고요. 그거 자취방에다 붙여놓고 정말 좋아요. 딱 STP하고 탁 째고, 탁 째고, 예. 그렇게 사업한 거예요. 칠판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칠판도 비싼데 칠판 다리는 더 비싸요. 못 사겠더라니까요. 예. 그렇게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 자취방이 옥탑방이었거든요. 정학수 사장님 맨날 옥탑방 그러시잖아요. 제 옥탑방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이게 위에 주택에 가스레트로 하나 올려가지고 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끝에다가 침대, 다리 없는 침대, 그 매트리스만 놔뒀는데 들어가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예, 키가 크면 못 살아요, 거기. 예. 그런 방에서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월세 6만 원 주고요. 보증금 없이요. 그 할머니가 저한테 그 월세 들어갈 때 보증금 안 받은 이유가 자식 같아가지고, 손자 같아가지고 돈 안 받으셨거든요. 딱 하나 부탁하시는 게 있었어요. 싸게 주고 돈 안 주고 있으면 니도 자존심 상하니까 6만 원만 주고 있는데 하나만 딱 부탁하는. 밤기가 너무 밝으시대요. 한 번 깨 못 주무신대요. 그래서 밤에는 절대 조용하라고. 그거만 지켜주면 된다 그랬어요. 야미를 시작했네 내가. 홈미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 시끄러울 수가 없잖아요. 제가 홈미팅하고 한 달 만에 쫓겨났어요. 거기서. 한 달 딱 하니까 할머니가 참다 안 돼가지고 올라오셔가지고요. 횡설수설, 미국에 간 손자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다는데 방이 없다시는 등, 결국 쫓겨난 거예요. 예, 그 10월 달이었거든요, 그때가. 저 추석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침대 옮기고 막 이고 지고에 바로 나가라니까 와, 정말 무섭게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만에요, 집 옮겨가지고 동생한테, 제 동생 그때 이제 취업하고 있었으니까 100만 원 빌려가지고 보증금 100만 원 내고요. 월세 딴 데로 옮겨가지고 방 2개짜리. 하나는 방이고, 하나는 방같이 생겼는데 싱크대도 있고, 막 이렇게 부엌이 있는 거. 예, 거기로 옮겨서 이제 다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진짜 재밌게 했어요, 사업을요. 막 돈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제품 전달하러 이렇게 소비자 생기면 제품 전달 하잖아요. 뭐 타고 가서 하세요? 서울은 또 지하철 같은 거 많이 탄다 그러시대요. 이게 이렇게 대중교통이 잘 발달돼 있으니까. 대구는요, 굳이 지하철 안 타도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하철 타야 되는 거죠. 차가 없잖아요. 예, 차 없이 사업을 했거든요, 저희들은.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근데 막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 아메이 봉지가 있죠. 아메이 봉지. 되게 튼튼해요. 옛날에는 아메이 봉지가 되게 허술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양쪽 옆에 이렇게 딱 갈라져요. 그럼 안에 제품이 새요. 에로씨 같은 건 네모내서 괜찮은데요. 그 마우스 스프레이 같은 거 흘리면 버스 안 막 돌아다니거든요, 이거. 그럼 막 이쪽으로 다녀야 되고 막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특히 막 생리대, 막 기저귀, 휴지 이런 거 주문하면 막 짜증 확 나요. 들고 막 가야 되니까 무겁고 부피가 크잖아요. 차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차가 있으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면허증 있어야 되잖아요. 면허도 없었거든요, 저희들은. 무슨 대학교 3학짜리 면허를 따요. 요즘은 뭐 따나? 우리는 그런 거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둘이, 저희 와이프랑, 그때는 여자친구죠. 와이프랑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야, 면허를 따야 되겠는데 누가 먼저 딸래? 네가 먼저 딸래? 그때 면허하고 되게 비쌌어요. 지금도 되게 비싸죠. 그때 제 기억으로요, 제 한 달 월급만큼 됐어요. 50만 원, 6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한 달 월급 타서 네가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할래 회의를 한 거예요. 누가 먼저 하는 게 나아요? 그때 와이프가, 여자가 먼저 하는 게 낫잖아요. 이제 많이 소비자들 막 만들고 할 거니까. 그래서 네가 먼저 해라. 그래서 면허 먼저 제 한 달 월급 받아서 면허 따고 저희
와이프한테 제가 배웠어요. 배워서 저는 면허 시험장 가서 바로 따고, 아니 뭐 차 뭐 이렇게 하면 가대요. 뭐 남자니까 뭐 그런 대충 배워가지고요. 그렇게 딴 거예요. 예. 그렇게 면허는 딱 따는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이제 차. 그래서 면허를 딱 따고요.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제 여자친구의 엄마죠. 지금 장모님이죠. 여자친구의 엄마. 제 여자친구 엄마가, 아니, 지금 장모님이 지금 장모님이 딸내미가 대학 보내놨더만 암에 한다고 비누 퐁퐁 들고 다니니까 난리가 났었거든요. 미친년, 미친놈 막 이랬어요. 예. 안 그래도 키도 조만한 게 가방 하나 들고, 대문 가방 하나 들고, 옛날에는 그 뷰티 가방이라고 있었거든요. 들고 가니까 아가 짜부라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막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저한테. 주영이가 전화를 안 받는다 이래요. 저희 강의 듣고 있었거든요. OM 듣고 있었는데 주영이가 전화를 안 받는, 강의 중입니다 이러니까요. 그럼 강의 끝나고 빨리 내려오래요. 밑에 있다고. 알겠습니다. 예. 그 강의 끝나고 막 불이 나게 집사람이랑 둘이 내려갔어요. 딱 내려가니까요.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사람한테 키를 하나 주는 거예요. 예. 차 키. 예. 대출 받아갖고 차 사오셨어요, 저 장모님이. 예. 뭔지 아세요? 차가 타우너. 타우너 모르세요? 그 왜 커브 틀 때 꼭 손을 씻고 돌아야 된다는 그 타우너. 가다가 차가 잘 안 가면 반드시 밑에 내려서 껌이 붙었나 확인해야 된다는 그 타우너. 그거 사오신 거예요, 그거. 장모님이 어디서 듣긴 들으셔가지고요. 저게 사람을 많이 데리고 다녀야 되고, 뭐 이걸 들으신 거야. 그래서 6인승 타우너를 사오신 거지. 예, 타우너. 야, 그 철판이 얼마나 가까운지 아세요? 되게 얇아. 그래서 진짜 사고 나면 죽겠다 싶을 정도거든요. 예. 어쨌든 그 타우너를 사고 오셔가지고 너무 기쁜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요. 와, 진짜 차만 있으면 사업 다이아몬드 뭐 무조건 가겠다 싶었거든요. 룰루랄라 하면서 집사람하고 저하고요. 막 그 타우너도 그 스틱이에요, 스틱. 예, 막 이래가지고요. 막 이 언덕도 올라다니고요. 막 4명 이상 태우면 잘 안 가긴 해요, 그게. 안 가긴 하는데. 파트너들 태우고 막 세미나 가고 막 OM 오고 막 너무 신난 거예요. 금방 다이아몬드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2주 지나서 2주요. 2달도 아니고요. 2주 지났어요. 저희 집사람 고모가 포항에 계셨거든요. 포항에. 운전면허 딴지 3주 된 거잖아요. 포항에 계시는데요. 그 집사람이 이제 저는 PC방에 있고 집사람이 그 고모한테 갔다 온대요. 고모가 물건 주문하셨대요. 그래 간다. 오, 잘 갔다 와. 근데 국도로 가래, 국도로. 절대 옆으로 세지 말고 그냥 똑바로 가. 포항만 보고. 그래서 천천히 갔다 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갔다가 통화하고 올 때가 다 됐는데 연락이 안 돼요. 전화를 해도. 그때 밤 9시가 넘었을 것 같아요. 10시쯤 돼서 연락이 탁 닿았는데요. 차 산 지 2주밖에 안 되는데 제가 분명히 고속도로로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10시 돼서 통화 딱 됐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막 우는 거예요. 사고 난 거죠. 그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까 그 후배,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녔거든요.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뺏어 타고 갔어요. 예, 고속도로로 왔는 거야. 이게 막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포항에서 대구 써 있는 데 가다 보니까 이게 고속도로인지 국도인지 구별 안 가잖아요. 대구 써 있는 데로 간 거지. 올라오니까 그게 고속도로인 거죠. 고속도로로 오다가 그냥 왔으면 돼요, 그것도. 제일 가쪽에 붙어서 이제 온 거에 지는 겁나니까. 근데 앞에 트럭이 너무 안 가더래요. 8톤 트럭이. 그래서 집단에는 이거를 이제 뭐예요, 추월해 볼 거라고 왼쪽으로 쫙 해서 밟아가지고 다 왔겠지 싶어서 들어갔는데 아직 안 온 거지. 그러니까 차 중간에 그냥 그대로 박은 거예요, 그냥. 예. 한참 밟았는데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직 안 온 거예요. 그 튕겨가지고요. 이게 계곡을,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안전 난간이라 그러나? 그걸 뚫고 나가가지고요. 가드레일을 뚫고 나가가지고 저 밑에 떨어져요. 그 트럭 기사는 죽었다 그랬대요, 사람. 다 찌그러졌어요. 타우너가 그 진짜 얇아요. 근데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오더래, 그 기사가. 그럼 말짱한 거예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예, 하나도. 진짜요. 암에 신이 있어요, 신이. 예. 정말 하나도 안 다쳐가지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막 도로가요, 흰눈이 내렸어, 흰눈. 지인이 지로션 터져가지고 막 고속도로 생리대 막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까워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와이프가요. 내가 너무 안 됐다. 내가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때는 뭐 보험도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 뭐 왜 100대 뭐라 그러죠 그거? 100% 잘못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요. 그 기사가 트럭 기사가 자기 그 뒤에 박았는 거 물려달라 그래가지고 20만 원 입금하라 그래가지고요. 다음날 그걸 어떻게 구하지? 막 보험 처리 이런 것도 모르고 막 이런 20만 원 그걸 또 구해서 입금해 줬다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만 생각하면 짜증 확 나는데. 그렇게 이제 집에 와서요. 집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집사람이 와이프가 집에 못 가잖아요. 너무 이제 막 떨고 불안하니까 제일 겁나는 게 엄마인 거예요. 엄마. 예, 차.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밤새 잠도 못 자고 제 자취방에서 뭐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하다가 다음날 오전 미팅 또 갔어요. 저희 둘이요. 이게 참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의 짓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아메 사업을 처음 할 때 리더사님들한테 뭘 들었었냐면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큰 차이가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원칙이란 걸 갖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래요. 성공하는 사람들 대부분 원칙을 갖고 있대요. 예를 들면 오늘 처음 본 사람이 24시간 이내에 안부 문자를 보낸다. 오늘 명함을 처음 받았으면 48시간 이내에는 뭐 인사라도 나눈다. 메일을 받으면 12시간 안에는 반드시 답장을 보낸다. 뭐 경주 채부자들은 이런다 그러대요. 자기 집 문 두드린 거지들은 반드시 빈손으로 안 내보낸다면서요. 그 원칙이잖아. 원칙.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반드시 원칙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원칙 세우다가도 3일 있으면 없어지잖아. 그 원칙이요. 아메이에서 원칙이 뭘까?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원칙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미팅이거든요. 미팅. 그러니까 리더사님들이 항상 그러셨어요. 세미나 50번만 안 빠지면 최소한 가난한 이별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거 믿었었거든요. 세미나 50번만 안 빠지면 가난하고 이별한대. 50번 그래봐야 4년 조금 넘어요. 4년 조금만 넘으면 가난하고 이별한대요. 전 너무 가난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마찬가지. 가난하고 이별, 이게 귀에 딱지 않도록 앉았었거든요. 에메랄드 우리 그 OM 설명할 때, 사업 설명할 때 에메랄드가 가난하고 이별한다 그러잖아요. 너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팅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되고 싶으니까. 그게 지금의 저희를 만들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요, 세미나 50번 올라 그러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저희 파트너 사람도 어젯밤에도 전화 오더라고요. 사장님, 오늘 그 친척, 굉장히 친한 분 친척인데, 그러니까 친척이면 친하지, 그래. 안 친할 수가 있나. 네. 뭐,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결혼식이 있는데, 그거 마치고 또 어디로 막 가야 되고, 오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겨요. 우리가 세미나를 매주 토요일, 첫째 주 토요일을 고정시켜 놓으면. 그게 그런 고민하면서 나의 어떤 성공의 근육을 키우는 힘을 기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세미나 7번째 왔을 때 8번째 뭐랑 걸렸냐면 졸업식이랑 걸렸어요. 대학교 졸업식. 생각해보세요. 대학교 졸업식은요, 전 고향이 김천이라 가지고 부모님, 뭐 어르신, 이모, 고모까지 다 내려오셔가지고 사진 찍어야 돼요. 그러는 날이에요. 약속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세미나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되죠? 고민요. 고민했죠, 저도. 근데 내 인생을 바꿔줄 게 뭐냐? 조경학 전공 졸업장?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많이 하지도 않았어. 세미나 가는 거지, 당연히. 지금 와서 보니까 조경학 그 졸업장 한 개도 필요 어디 처박혔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내 인생과 내 가족의 인생을 바꿔준 건 아메이지 그거 아니더라고요. 시간 지나보니까 그래요. 예. 그런 원칙들 때문에 그 사고가 나고도 그 다음날 미팅을 갔던 것 같아요. 예. 참 신이 있어, 신이요.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 사업의 크기를 결정짓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자세라 그럽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태도라 그럽니다. 내가 그 일을 대하는 태도를 딱 보면 이 사람의 미래가 딱 보입니다. 여러분, 아메이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미팅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은 얼마 그 정도의 크기로 바라보시나요? 그거 한번 평가해 보시면, 내가 어떻게 아메이를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겠다 답이 나오는 거죠. 리더사님들이나 스폰사님들이 여러분이 그걸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네, 그걸 보고요. 그러면 이 사람 뭐라도 성공하겠다. 이분은 시간 지나면 진짜 성공하겠다. 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우리의 성공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메이 사업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한 5, 6개월 지나니까 레시피가 너무 내고 싶은 거예요. 예, 그 사고 났을 때요. 저희 사장님이 저희 스폰서, 그러니까 플래티늄 사장님, 스폰서는 없어졌고
그 플래티늄 사장님이 저희 보고 뭐라 그랬냐면 위로랍시고 해준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성공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대요. 야, 그런 상황에서 해줄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이요. 아, 뭐든지 좀 안 좋은 일만 생기면 그 말이 계속 떠올라요. 그렇지, 성공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지. 죽다가도 살았는데 뭐. 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진짜 리더 스폰서들의 그 말 한마디요. 그 당시는 내 수준으로 이해가 안 되고 막 짜증이 나도 시간 지나고 다 남아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스피치에서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 없어서 봐요. 무슨 얘기를 해요, 여기서. 아, 저는 26살 때 아메리카 시작했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요. 한 2년 하니까 에메랄드 되고요. 반말 안 해요, 그러면. 그죠? 그렇게 이제 한 5, 6개월 사업을 하다 보니까 SP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되고 싶더라고요, SP가. 여러분들 막 앞에 나오는 다이아몬드, 수속 다이아몬드도 부럽지만 SP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그죠? SP 너무 되고 싶죠? 저도 너무 되고 싶어가지고요. SP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미 사업을 할 그 당시는요, 여러분들은 고속버스 타고, 관광버스 타고 세미나 다녀보셨어요, 혹시? 아, 다녀보신 분도 계시겠네요. 저는 지방이니까 세미나를 하러 서울, 대전 막 이렇게 와야 되니까 항상 저희 지방 사람들은 관광버스를 타고 와요. 그죠? 오다 보면 애프터를 여기서 안 해요, 끝나면. 왜? 빨리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애프터를 어디서 하냐면 버스 안에서 해요.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셨구나. 꼭 한번 지방 가는 관광버스를 한번 타보세요. 아이비오 사업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너무 재밌어요. 고속도로를 딱 들어서면 사회자가 딱 일어나서 마이크를 딱 잡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버스 안 낼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바짝바짝 하면서 좀 난리 나요, 막 그 안에서. 예, 막 박수 치고요. 랠리 또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기서 막 앞에부터 쫙 스피치 하고요. 스피치 안 하실 분들은 내려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막 협박 막 하고요. 가는데 막 내리라 그래요, 스피치 안 하요. 안 할 수가 없어, 거기는요. 거기서 스피치를 막 하는데 제가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나갔는데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SP가 너무 되고 싶다고. 제가 손가락 하나, 엄지손가락이 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코브라 손이라 그러죠. 예, 희한하죠. 남들 반밖에 안 돼요, 크기가. 예, 이게 코브라 손. 예. 내가 얘기를 하니까 누가 단지증인데요, 사장님. 이러던데. 코브라 손 그럴 땐 되게, 이거 막 부자 된다 그러고 이래가 되게 좋았는데요. 누가 적나라하게 사장님 단지증인데요, 그러니까. 기분이 싹 안 좋더라고요. 때로는 진실이라고 말을 다 이렇게 안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제가 너무 SP가 되고 싶으니까 스피치를 어떻게 했냐면 이 손가락 잘라가지고 SP랑 바꿔준다면 나 당장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스피치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SP가. 제가요, 파트너가 5,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요, 4명에서 시작해서 8명, 15명씩 됐어요. 애프터 할 때 15명이 애프터를 했다니까요. 평균 연령은 저보다 낮아요. 그죠? 15명이 애프터를 하는데 매출은 9%, 12%. 이게 웃기죠? 예. 왜? 다 브랜드 체인지. 저희들은 100% 이용했어요, 제품요. 예. 딱 저는 사업하자마자 100% 이용하라 그러길래 저희 집에 쓰는 거 다 100% 이용했어요. 뭔지 아세요? 치약, 칫솔, 샴푸, 비누 4개. 100%. 원래 쓰던 100%. 딴 거 내가 쓰는 게 아니니까. 100% 이용. 다 하니까 한 2만 원 돼요. 복제가 다 그렇게 이럴 거예요. 다 100% 애용이에요. 다 100% 애용. 우리는 100% 애용하라 그러면 거기 끄고 100% 애용해야지. 당연하지. 100% 애용. 예. 그 파트너가 15명씩 나오는데 매출이 9%, 15%, 12% 막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너무 되고 싶은데 SP 이상 되신 분들이 저보다 그 파트너 숫자는 더 적어요. 막. 파트너 많은데 어리니까 다들. 예. 그러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 그래서 막 전략도 바꿔보고 부모님들 만나보자, 막 누나들 만나보자, 삼촌들 만나보자, 막 그러면서 좀 바꿔보기도 하고 전략들을요. 예. 그렇게 이제 SP를 향해서 도전을 했죠. 근데 잘 안 돼요. 이게 막 마음먹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진짜 뭔가 이렇게 확실한 그 결단과요. 거기에 그 결단에 따르는 행동이 받쳐줄 때 되는 거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사고를 쳤어요. 예, 와이프가. 저는 그냥 손가락 잘라서 SP 가고 싶단 말만 했는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랠리 때 이제 세미나 때 스피치를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저희들 스피치 할 시간만 되면 무조건 뛰어 올라와서 스피치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인 같으니까 사회자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연인 같으신데 결혼 언제 하시려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플래티늄 되면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플래티늄 언제 되시려고요? 결혼할 때쯤에 될 겁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저희 와이프한테 갖다 대면서 결혼 언제 하실래요? 플래티넘 언제 되실래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그냥 고민도 안 하고요. 10월 달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10월에 신부가 되고 싶다. 예. 그때가 3월이었어요. 3월인데 10월 달에 플래티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공개적인 석상에서 공표를 한 거예요. 제가 명색이 남자인데, 야, 너무 빠르잖아. 이럴 수도 없잖아요. 예, 저도 10월, 이러고 내려온 거죠. 절단 난 거예요. 이제 입으로 외쳐버린 거죠. 10월 1일자 SP를, 아니, 플래티넘이 되려면 언제 SP가 돼야 돼요? 4월 달 매출로 SP가 돼야 돼요. 지금 몇 월 달이라고요? 3월 달. 절단 난 거예요. 제가 그때 12% 하고 있을 때예요. 파트너 15명. 뭔가 방법이 필요한 거죠. 말은 내뱉었고요. 한번 해봐.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막 미치겠는 거예요. 답답하고요. 막 말은 해놨고, 깝깝하고, 하긴 해야 되겠고, 마누라, 와이프한테 쪽팔리고 막 있잖아요, 이거. 그 마음이 나를 성장시키더라고요. 왜 말을 내뱉기 힘드냐 하면, 내뱉고 나면 안 되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잖아요, 우리요. 아무도 그렇게 안 쳐다보더라고요. 뱉으면 내가 불안하고, 내가 갑갑하고, 막 내가 미치겠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안 내뱉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아니까, 우리가. 뱉고 나면. 예, 근데 저는 내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뱉어버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 뱉고 나니까 깝깝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요. 친구 엄마 만나러 다니고요. 누나 만나러 다니고요. 고모 만나러 다니고요. 형 만나러 다니고요. 막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4월 달쯤 되니까 4월 달 매출로 SP가 돼야 되잖아요. 4월 한 10일쯤 되니까 SP 되겠다 싶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뛰어서 같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와이프가 이제 저희 집 정주영 사장님이 갑자기 저를 탁 부르더니만 SP 되면 니 혼자 올라가지 이러는 거예요. 아마그램에 이름이 나와요. SP 되면 누구 이렇게. 저희는 결혼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지 이 사람이. 나도 좀 미안하다 싶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혼인신고를 하자 이런 거. 이건 뭐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저희 나중에 혹시라도 만날 기회가 되시면 제 정주영상에 보면 너무 저돌적이에요. D가 없어요. D가. 그래서 맨날 제가 뒤치다거리를 제가 하고 자는데요. 혼인신고 하세요. 그 제가 생각 26살짜리가요. 24살짜리 그 아가씨, 그 여자친구가 갑자기 들이대서 혼인신고를 하재. 고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고민스러울 거 아니에요. 대학교 4학년이라니까요? 대학교 4학년인데 혼인신고를 하자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3일 고민해보니까 맞다 싶은 거죠. 내가 이랬거든. 야, 결혼은 그렇게 막 함부로 결정하는 게 아니야.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막 이랬는데, 뭐 안 통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아메이를 평생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 시절에 어느 정도 굳었어요. 예, 그리고 이 여자랑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도 굳었고요. 그럼 뭐 고민할 거 없잖아요. 예, 걱정인 거지. 이제 두려운 거지. 그, 헤쳐나가야 될 것들이. 그래서 다음날요, 김천 올라갔어요. 아버지한테. 제가 혼인신고,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눈이 동그라져가지고요. 근데 결혼 나중에 해도 되는데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 돼요. 자초지정 뭐 설명도 안 통해요. 예. 어쨌든 그거 허락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제가. 예, 허락받아 내려와서 4월 23일 날 혼인신고 하고요. 예, 바로 본사에다가 보내가지고, 4월 달 SP를 성취하고요. 예, 5월 달에 손재모 정주영으로 아마그램에 나온 거죠. 예. 어쨌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막 이게 있잖아요. 뵙고 나면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왜 뭐 마지노선? 예, 또는 뭐 배수진을 친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요. 그게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6개월 큐를 해서요. 10월 1일자 플래티넘이 되고요. 10월 7일 날 세미나 랠리를 해서 핀 수여를 받고 10월 8일 날 결혼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 꿈을 그대로 이룬 거죠. 그리고 신혼여행은 저희들이 그랬거든요. 예, 그해 여행으로 가자. 그래서 그때 호주 케언즈 여행으로 신혼여행을 간 겁니다. 예, 그때 호주 케언즈 여행이었거든요.
그렇게 진짜 승승장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그 다음에 2년 만에 이제 1년이죠. 그 다음에 1년 만에 에메랄드를 성취하고요. 그냥 쑥쑥쑥쑥 그냥 사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꿈을 꾸고요. SP가 되고 혼인신고를 하고 플래티늄이 돼서 결혼을 하겠다는 꿈을 꾸고 도전하니까 그 다음에 저희들이 플래티늄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파트너 4조가 혼인신고하고 결혼을 했어요. 다. 4조가 플래티늄이 되면서 결혼을 한 거예요. 저는 핀이 뭐예요? 에메랄드. 예. 그렇게 한 거예요. 리더의 도전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그 감을 잊고 살았어요. 그렇게 에메랄드가 되고요. 15년 만에 유핀인 거예요. 에메랄드 되니까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막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거죠. 27살, 28살짜리가 연봉 5천이 넘어요. 되게 재밌게 살아요. 돈도 막 쓰고, 또 가난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너무 거기에 젖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저희 플래티늄 사장님하고 위에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돈이 또 엮이면서요. 아래 위로 다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또 사업을. 예. 안 그래도 스폰서 없어졌는데 그 위도 없어지고 밑에도 없어지고. 예. 막 사업한다고 자기들끼리 예. 막 돈 빌려주고 막 투자하고 이러다가 싹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아메에서 왜 돈 관계를 금지하는지 저는 뼈저리게 느껴요. 좋을 때는 좋은데요. 안 좋을 때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돈이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다 잃더라고요. 다요. 예. 그렇게 잃어가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그때 한 번요. 내가 딴 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직장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고민이 들더라니까요. 예. 그런데, 그래 또 해보자. 우리 1년, 2년에서 에메랄드까지 만들어 봤잖아. 경험 있잖아. 한 번 더 해보지 뭐. 그 마음으로 다시 뛰었던 거예요. 예. 시간이 지나서 다시 에메랄드가 되고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서 이제 제가 갖고 있던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마음속에 있었던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학교를 다시 갔거든요. 저 공부하는 게 되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교육심리 이제 과정 학교를 다시 들어가서 이제 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과정 하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강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 지금 직업은 미래와 비전이라고 초중고 대학생들 진로 코치, 그 다음에 학습 코칭, 그 다음 꿈찾기, 취업 컨설팅 이런 거 하는 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학생들의 꿈을 찾아주고 밤에는 성인들의 꿈을 찾아주는 일을 해요. 되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밌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뒤를 탁 돌아보니까 내 파트너들이 보이는 거예요. 전애들은 10년째 파운더스 플래티늄이고요. 전애들은 10몇 년째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러고 있는 거죠. 나는 꿈을 이뤘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내 파트너들은 뭐지? 저분들도 처음 아메를 시작했을 때는 꿈을 가지고 진짜 꿈을 이뤄야 되겠다. 아메에서 기회다. 막 이러면서 이 일을 시작했을 건데 아직까지 직장생활과 병행하고 있는 모습. 그래도 그들은 행복하다 그러지만 내가 보니까 너무 내가 나쁜 놈 같은 거예요. 미치겠더라니까요. 같이 시작했던 그 청춘을 바쳤던 일들인데 다시 결단을 한 거예요. 그게 3년 됐어요. 철이 늦게 들었죠. 3년 전에 내가 다이아몬드를 결단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우리 파트너 사람들이 에메랄드, 사파이어, 그 이상의 핀, 또 다른 다이아몬드들을 결단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년 전에 다이아몬드를 결단하고요. 다시 해보자. 그렇게 다시 결단하고 지금은 사업을 진짜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결단을 하고 4월 1차 다이아몬드를 성취해내니까요. 저희 파트너사님 중에 한 조는 에메랄드 지금 포큐하셨고요. 2달 있으면 에메랄드예요. 3조는 사파이어 3Q. 예, 석 달 있으면 사파이어가 돼요. 3조는요.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감을 잃었었구나. 내가 SP가 돼서 혼인신고를 하고 플래티늄이 돼서 결혼을 하겠다고 도전하면서 우리 파트너 사람들이 다 그렇게 플래티늄을 이루어냈듯이 내가 그걸 왜 몰랐지? 왜 잊고 살았지? 이제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시나요? 좀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여러분이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도전하시면 여러분 파트너가 그 도전을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파트너 도전합니다. 나는 파트너가 없다고요? 그래도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후원 대상자, 여러분의 소비자가 여러분의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도전해야 그 리더를 따르는 팔로워들도 도전한다는 걸 저는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엔 수석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요. 예. 2018년 8월 31일까지 도전해 볼 겁니다. FA 20점. 하다가 쓰러질 값이라도요. 예. 저희 파트너 사람들 6조, 그리고 제가 2레그를 더 찾아서 6조 다 다이아몬드 도전하거든요, 지금.
예, 라스베가스 같이 가려고? 그 라스베가스 6조가 다 하고 있어요. 나머지 둘의 그 지금 찾아서 파운더스 플래티늄 보내드리면 FA 20점 되겠더라고요. 막 해보는 거지 뭐. 내가 도전하니까 파트너한테 도전했거든요. 예, 그 기분 잃지 않으려고 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메이를 17년 동안 했습니다. 저요. 한 번도 떠나 있었던 적 없습니다. 17년 동안 무엇을 얻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가지를 얻었어요. 저는 아메이에서요. 첫 번째가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들 우리 자유로운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로우신가요? 여러분들 혹시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만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상사가 뭘 시켜요.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할게요. 요거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부장님이 하세요. 뭐 이럴 수 있어요? 자영업 하시는데 여러분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자영업 손님한테 물건 팔 수 있나요? 안 되더라니까요. 제가요 재작년까지, 그러니까 2015년 2016년이죠. 2015년 2014년 연말까지 강의 들어오는 거 전부 다 나갔어요. 수입이니까 그게. 강의 1시간 나가면 2시간 나가면 50만 원, 많이 주는 건 100만 원씩 받아오니까요. 예, 캠프 같은 거 하나 열면 몇백만 원씩 벌어오니까 다 나갔어요. 근데 학교를 가면 대학의 담당자나 학교 선생님들이 재강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 안 좋아하냐면 애들 보고 공부하지 마라 그런다고. 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게 만들어요.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진로 코치, 진로 담당자나 학부모 연수 담당자가 이렇게 저한테 매뉴얼을 보여줘요. 이런 식으로 강의해달라고. 짜증 확 나거든요. 근데 갔어요, 그냥. 근데 제가 작년부터는 안 가요. 전화 와서 매뉴얼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나요? 그리고 오케이 하면 가고요. 아닌 강의는 안 갑니다. 물론 강의 수입은 엄청 줄였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그 코칭 센터에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모님들이 많았냐면 10명 중에 3명은요. 아이 꿈 꿔달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10명 중에 3분은요. 우리 아가 음악 하려고 그러는데 음악 하면 밥만 먹고 산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우리 애가 유학 가려고 그러는데 유학 가봐야 별거 없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상담이 10개 중에 3개예요. 하기 싫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그 상담 작년부터 안 해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저는 아메이가 저한테 준 자유라고 생각해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항상 돈에 뭔가 금액에 얽매이면서 살아가지 않나요? 그죠? 예. 메뉴판을 보더라도 항상 앞에 것만 보게 되고요. 옷을 사러 가더라도 항상 뭔가 내 수준에 맞는, 내 수준이 뭔데요 도대체? 내 경제 상황에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메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굉장히 자유로워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유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얻은 게 뭐냐면 희망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어떤 일을 오랫동안 하면 점점 더 희망적이 되세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시던가요? 직장 어떠세요? 자영업 어떠신가요? 제 주변의 분들을 보면 어떤 일을 직장이든 자영업이든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절망 빠지시더라고요. 직장을 오래 다니면 퇴직 걱정하시게 되고요. 자영업을 오래 하시면 이거 언제 바꿔야 되지? 막 이거 계속 빚만 내는데 이거 언제 내가 이거 딴 일을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하세요. 근데 아메이는요. 처음에는 되게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이거 안 보이잖아요. 되겠나? 이거 쉽잖아요. 근데 그 터널을 지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만큼 희망적인 일이 없어요. 저도 처음에 할 때 첫 달에 6,000원 받았어요. 석 달 하니까 5만 원 벌더라니까요. 뭐 이게 무슨 희망적이에요. 제 친구가 저보고 니 얼마 버는데 그러더라고. 5만 원. 그러니까 떼치했을게. 내가 10만 원 줄게. 내 따라다니라고 그래. 예. 그렇게 자존심을 꺾었던 친구들이 저를 제일 부러워해요. 이제 퇴직 걱정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요. 그때 저는 안 보였어요, 아메이가. 물론요. 저도 터널 아니었으니까 그때 6,000원 받을 때 5만 원 받을 때. 근데 이 희망이 있을 거라, 내 미래는 밝을 거라는 믿음이었죠. 믿음.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저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희망적이에요. 내년보다 3년 후, 3년보다 5년 후, 5년 후보다 10년 후가 너무 희망적입니다. 그게 제가 아메이 17년이 저한테 준 거예요. 희망은 사람을 다르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 2차 대전 때요. 그 나치가 왜 유대인 학살을 했잖아요. 대표적인 우리 포로 수용소가 아우슈비츠 맞나요? 아우슈비츠 맞죠? 예. 그 수용소에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 오스트레일리아 심리학자가 거기 갇히게 됐잖아요. 그분이 거기서 살아나와서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 제목인데요. 그 책에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자.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람은 완전히 두 부류로 나눈대요. 하나는 아무리 극단적이라도 희망을 발견하면서 삶을 희망적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극단적인 상황이 딱 되면 아무리 잘 살았고 학식이 뛰어나고 부자였던 사람이라도 상관없대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두 부류로. 그걸 그 수용소에서 여실히 봤대요. 근데 결국 승리는 누가 하게 되느냐? 그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희망을 발견했던 그분들의 몫이더라는 거죠. 자기들이 다 지켜봤대요. 딱 보니까요. 희망적인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하루하루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유리를 깨서 면도도 하고요. 머리도 깎고요. 왜? 살아야 되니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밥도 잘 먹고요. 운동도 하고 옷도 맨날 빨아입고 막 깔끔하게 입고 막 그렇게 한대요. 근데 희망을 포기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요. 머리는 막 충청하고 수염도 깎지 않고 냄새 막 나고 이래요. 아침마다 점호를 해요. 그날 일을 시켜야 되니까 인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독일군이 점호를 쫙 하는데 딱 세워요. 오늘은 이 중에 10%를 그 가스실로 끌고 가야 돼요. 누구 끌고 가겠어요? 그렇죠. 얘들은 아이고 막 말끔하게 생긴 사람들 일해야 되잖아. 일 잘할 거 아니에요. 막 다 쓰러져 가고 이런 사람 먼저 간다니까요. 그렇게 가다가 결국 독일이 패전을 하고 이분들 살아남은 거예요. 그 중에 빅터 프랭클 박사가 있는 겁니다. 결국 희망은 우리를 다르게 행동하게 만들어요. 왜 요즘에 뭐 M4세대, 뭐 7포세대 그러면서 뭐 절망적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납니까? 희망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아메이는 이 희망을 준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망적이다. 아메이가 준 선물이거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는 자영업 하는 분들은 아메이를 딱 시작하면 왠지 직장이 좀 잘 안 되고 막 상사한테 욕먹고 장사가 잘 안 돼도 기쁘다 그래. 막 그렇게 기분 안 나쁘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뭐가 하나 또 있으니까. 그게 희망 아니에요, 그게? 그죠? 예. 이거 정말 우리에게 좀 큰 선물이거든요. 제가 받은 큰 선물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요. 저는 가족의 행복을 아메이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펑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는 형제들이 성이 다 달라요. 예. 저희 아버지 손 씨고요. 저희 큰아버지 박 씨고요. 저희 고모는 고 씨예요. 저도 저희 형들이랑 성이 다릅니다. 저는 손 씨고 저희 형들은 이 씨입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 겁니다. 어릴 때 제 여동생 손 씨인 여동생, 예, 손 씨 둘이에요. 제 여동생이랑 5살 차이가 납니다. 어릴 때 학교 갔다가 이제 저녁에 오면 항상 7시, 8시 되면 하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찾으러 어디 가냐 하면 노름방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제대로 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 거기가 다니세요. 가서 이제 아버지를 찾으면 9시쯤 찾으면 아버지가 5천짜리 하나 주면서 집에 가서 놀으래요. 이거 과자 사 먹고. 5천은 되게 큰 돈이에요. 과자 사 먹고 놀고 있으면 아버지 일찍 들어오면 같이 자고요. 아니면 아침에 봐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굉장히 가족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랑은 진짜 얘기도 많이 나누고 같이 다니고 이러고 싶었어요. 오늘도 제가 스피치 올 때 저희 아들 데리고 왔어요. 저 뒤에 앉아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요. 제가 아버지랑 관계처럼 안 만들고 싶어요. 강한 가족 만들고 싶었거든요. 저는. 리치드 보사님이 그 10가지 교훈이라는 책에 가족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강한 가족은 필요하다면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가정을 위해 바칠 수 있는 강한 부모에서 만들어진다. 저는 그 강한 부모가 아메를 통해서 됐어요. 아메를 통해서요. 아메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습니까? 제 친구들이 이렇게 모습 보니까요. 편의점 하는 친구가 있는데 가족이랑 밥 한 끼 먹어보는 게 소원이래요. 둘러 앉아서요. 그거 못한대요. 편의점 하니까. 예, 직장 다니는 삼성에 다니는 친구 있어요. 잘 나가요. 주말에도 일 나가더만. 예. 아니 보십시오. 그 삼성 다니는 친구나 편의점 하는 친구 보니까 옛날에 노름한다고 저희 돌보지 못했던 우리 아버지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무엇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가정을 행복하게 지켜주나요?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건가요? 직장생활 그렇게 빡시게 하고 시간이 없어도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자영업 열심히 해서 돈을 수천 벌어서 돈만 갖다 주면 그게 행복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아메를 통해 저는 얻은 건요, 가족이란 거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게 어떤 건지 알았어요. 저희 아들이 그 세미나 때 제가요, 그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프로포즈를 못해서 어릴 때 그렇게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프로포즈를 못해서 제가 세미나 때 프로포즈를 했었어요. 세미나 때 이벤트로. 그 프로포즈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 아들이 울더라고요.
저희들은 못 봤어요. 다음날 사진을 통해서만 봤는데요. 그 우는 사진을 보고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그 사진 보고. 왜 울었냐 하면 우리가 선택했던 게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삶이 아메에서 준다고 말했던 그 삶이랑 맞았다라는 거죠. 저희는 아메를 통해서 돈만 번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돈 걱정 안 하고 살아요. 근데 돈만 번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엿버는 데는 많습니다. 벌 수 있는 데는요. 근데 저희들이 아메를 통해서 번 건 저 아이들의 인생 어떻게 살게 해줄지 그 유산을 남겨주는 그 유산을 얻은 거예요. 아메에서요. 저는 아메에서요 성공하는 법, 자녀에게 본보기가 되는 법,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법,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공하는 법,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사랑하는 법, 감사하는 법, 수도 없는 것들을 이 안에서 배웠어요. 학교에서는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그걸 이젠 저희들이 배운 그걸 저희 자식들한테, 저희 가족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죠. 저 아이가 제 나이대가 됐을 땐 아빠의 삶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제가 저희 아버지의 삶을 기억하듯이 그렇게 기억할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메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아메가 그걸 주더라고요, 저한테. 마지막이요, 보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는 만큼, 일하는 만큼, 열심히 생활하시는 만큼 여러분들 보상 받으시는 것 같아요. 직장이나 자영업에서. 저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아니, 제대로 된 국가라면 한 20년 어떤 분야에서 열심히 일했으면 그 다음 인생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년을 쇠가 빠지게 직장을 다녔어요. 20년을 정말 열심히 가족을 희생해 가면서 자영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인생은 좀 돈 걱정 안 하고 좀 남은 인생 좀 이렇게 잘 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라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그런가요? 안 그렇다는 거죠. 근데 아메는요, 저 17년 했다니까요. 아메 안에서 성적이 되게 꼴찌예요, 꼴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17년 하니까 그 다음 인생, 그 다음에 삶이 책임져지던데요. 아메 우리 2년에서 5년 플랜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자꾸 저를 본보기 하지 마시고요. 저는 오늘 예외적인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시간이 지나서 제가 얻은 것들을 회고해 보니까 그게 네 가지가 그 안에 다 있더라니까요. 야, 아메이가 이거구나.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구나, 아메이가. 예. 지금 제가요, 그 혜택을 그대로 누리잖아요. 여기 계신 리더사님들이 그 혜택을 그대로 누리고 계시다니까요. 다음 여러분 차례예요. 믿은 만큼 여러분한테 옵니다. 왜 안 되냐고요? 내 사업 같지 않아서 그래요.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메 사업. 잘하고 싶잖아요. 제가 26, 24이라는 아가씨 총각이 둘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거, 해낼 수 있었던 거, 중간에 기복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왜 이걸 할 수 있었냐? 가만히 보니까요, 이건 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영사학과의 마인드, 사학과의 마인드 수도 없이 얘기하죠. 내일이에요, 내일. 내 거라고요. 온전히 내가 하면 내가 다 받아요.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스폰서 사업 같죠. 내 사업이라는 마음만 정확하게 가지면 이거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의 특징이 뭡니까? 자영사업의 특징이. 내가 일을 벌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알바를 했어요. 그 햄버거 집에서요. 저는 그 사장님의 그 교훈을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그때는 프랜차이즈가 없었거든요. 그냥 햄버거집이에요. 햄버거집. 햄버거집에 알바생이 4명이었는데요. 맨날 알바생들이 패티 훔쳐가거든요. 패티 알죠? 패티. 그거 집에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훔쳐가서. 나도 많이 훔치고 막 훔쳐갈 거예요. 어느 날요, 쉬고 오니까 사장님이 안에다가 글씨로 뭔가를 붙여놨어요. 출력해서요. 뭐라고 붙여놨냐 하면 사장 없을 때 사장처럼 해야 사장 된다. 무슨 말이에요? 사장 마인드는 훔쳐가지 마라. 맞아요. 그게 이제 사장님 모심이었고, 거기서 제가 얻은 교훈은 그게 아니에요. 아, 사장 없을 때 사장처럼 하는 게 사장이구나. 사장 없어도 청소하고, 사장님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이게 자영업이잖아요, 자영업. 그죠? 아메 그럴 수만 있으면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고요. 내가 일을 벌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요, 투자하는 거 아끼지 마세요. 돈을 투자하라는 거 말고요. 예. 우리 투자 뭡니까?
뭐합니까? 시간 투자, 열정 투자, 돈 약간 있겠네요. 책 읽어보고 오디오 들어보고 이런데 미팅 오려면 차비 좀 들고요. 논PB라 그러죠. 난PB라 그러나요? PB 없는 거에 투자 많이 하시는 분이 사업을 되게 잘 성장시킵니다. 책이고 오디오고요. 자료들이고요. 아직도 스폰서가 주는 책 보고 계시나요? 아직도 스폰서가 미팅 오라 마라 여러분한테 전화하시나요? 전화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못 믿는 거거든요. 매일 이 자리에 오는 파트너 같으면 절대 전화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죠. 시간 여기 와 있는데요. 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스폰서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영업이라는 걸 내가 자영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지려면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 마인드만 딱 제대로 여러분한테 포커싱 되시면요. 아미사업 정말 쉬운 사업이 됩니다. 무슨 돈을 투자하라 그럽니까, 여기요? 여러분 한 1억, 2억 투자한 사업 해보십시오. 마음이 어떤가요? 장사 안 되면 어떤 마음 가지실 것 같아요? 뭘 해야 되지, 내가? 이거 찌라시라도 만들어갖고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어디 가서 좀 홍보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SNS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안 오실걸요? 남해는요, 뭐가 안 돼도 고민스럽지가 않죠? 그죠? 파트너가 안 늘어도, 매출이 뭐 안 올라가도,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죠? 예. 그거 안 받는 게 문제인 거죠. 예. 안 받는 게. 자영사업은 받아야 돼요. 안 받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자영사업의 특징요. 예. 뭐죠? 사업가의 특징이죠. 인쇄소득, 사업소득은요, 특징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요, 내가 일을 안 해도 수입이 나오게 만들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꿈 아니에요? 그게 인쇄소득이잖아요. 사업소득은 특징이 뭐냐? 시간이 지나서 일을 안 해도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시간을 만들어내시려면 시간을 들이는데도, 에너지를 들이는데도 돈이 안 나오는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게 인쇄소득의 특징입니다. 사업의 특징이라니까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아, 내가 지금 무엇을 투자하고 있는 기간인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기간이죠. 예. 근데 우리는 시간 들이지 않아도 돈 나오는 건 좋아하면서 뭔가 좀 들이는데 안 나오는 건 막 짜증나죠.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사업가인지, 아니면 아직 월급쟁이 마인드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스폰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사업을 하십시오. 내 사업을 하시라고.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다이아몬드 가실 수 있다고. 단, 그 믿음들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만 연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다이아몬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 아무도 안 되실 분 없습니다. 다만 그 흔들림 속에 내가 지쳐 쓰러지느냐, 아니면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해내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미팅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모든 사장님들 오늘 두서없는 얘기로요, 어떤 힌트들, 또 어떤 생각들을 하시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여러분의 스폰서님과 또 여러분의 업내 사장님과 조금씩 다른 얘기가 있다면 여러분 스폰서 말이 맞습니다. 왜냐? 저보다 여러분들 스폰서 업라인 사장님들이 훨씬 더 잘하시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 얘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가시는 시간, 또 내가 사업을 지금부터 새롭게 도전하고 폭발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드는 어떤 생각의 시간, 그런 시간에 씨앗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요, 2018년 8월 31일 다 다이아몬드 되셔가지고 2019년 5월달 두바이에서 딱 만나서요, 손재모 사장님 그때 스피치 듣고 내가 동기부여 받아서 도전해서 성취해냈다, 이런 얘기 꼭 해주실 수 있는 여러분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예. 자, 내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